자, 그런데 이제 요것이 이제 뭐냐면요. 우리가 여태까지 농사를 지면서 자꾸 우리는 뭐 비싼 영양제 이런 거에 현혹되기가 참 쉬워요. 그래가지고 비싼 영양제나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 뭐 배를 크게 만든다 또는 배 색깔을 뭐 좋게 해준다 하는데 뭐 이건 영양제다, 농약이 아니다 라고들 얘기하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파는데 대부분이 다 그건 비대제입니다. 비대제 아니면은 다 그 복합비료 질소 쪽이나 이런 쪽을 갖다가 이용해서 만든 그러한 그 영양제예요. 근데 지금 그 선진국인 독일에서도 요거 이제 퇴비차라고 일명 퇴비차인데요. 요거는 독일에서도 많이 쓰고 있어요. 작물에 썼을 적에 이게 효과가 나온 게 뭐냐면은 이거는 뭐 배뿐만이 아니고 뭐 토마토, 뭐 그다음에 오이, 뭐 호박 이런 데까지 다 줘도 좋습니다. 그리고 토양에 뿌려도 더욱 좋고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일명 퇴비차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미 선진국에서는 독일에서는 많이 쓰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현해남 교수님이 요거에 대해서 그 설명을 많이 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필요성도 많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요 퇴비차를 만드는 법을 제가 잠시 소개시켜 드릴게요. 퇴비차를 보면 이제 이 현해남 교수님이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잘 부숙된 퇴비 20kg. 그러면 이제 뭐냐면 그 재료비도 얼마 안 들어요. 잘 부숙된 퇴비란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똥퇴비를 갖다 많이들 쓰는데 이 똥퇴비에서 부숙이 안 된 거는 냄새가 나거나 또는 이제 거기에 암모니아 이런 냄새가 많이 나는 건 절대 쓰면 안 돼요. 그건 내래 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퇴비를 한 1년 정도 놔두면은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만져서 냄새를 맡았을 적에 어떤 형태냐면은 그냥 그 뭐라 그럴까요? 산속의 부엽토 냄새? 이런 식으로 전혀 퇴비 냄새가 안 나요. 그렇게 된 퇴비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20kg를 아까 그 저 주머니에다 담았죠. 그 다음에 랑베나이트라고 그래가지고 요건 뭐냐면은 주로 이제 보통 이제 기러기 똥이라고도 일명 얘기들도 하고 하는 이거는 근데 아주 질소가 보통 한 10% 정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두 가지를 포대에다가 잘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우리 미생물을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 주위에 그 산에 가서 보면은 그 낙엽을 이렇게 흩으면은 하얀 균사층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좋은 미생물이죠.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낙엽하고 같이 이렇게 쓸어서 포에 담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두 개를 넣어주고 거기에 기포기를 사용합니다. 기포기를 사용해서 주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보통 기술센터에서 고초균, 강합성균, 효모균 이런 거를 많이 지금 공급들 하고 있어요. 그거를 넣어도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기포기를 설치하고 7일에서 10일 정도면 이게 완성이 돼요. 퇴비차가. 그러면 어떤 형태로 주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뭐 황을 준다 그럴 적에 그때도 보통 500에 한 5리터 정도 집어넣고 연면살포대 해주고 그 다음에 비가 오기 전에 뭐 관수로다가 토양에 내려보내줘도 좋고 하면은 이게 지금 현재 그 나와 있는 걸로다가는 토마토나 이런데 뭐 딸기 이런데 보면 수확량이 뭐 20%가 늘었다, 뭐 10%가 늘었다 많이들 그거에 대해서 경험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돈도 안 들고 또 우리 농가들이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거니까 한 번 정도 시도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 다음에 보면 나무 옆에 보니까는 노랗죠? 줄 따라서. 이게 뭐냐면은 나무 밑에만 풀을 깎은 거예요. 가운데 풀은 키웁니다, 지금. 자, 왜 그러냐면 원래 다 키우면 좋은데 다 키울 수 없는 게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나무 밑에만 깎고 그 다음에 이게 교차 깎기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는 나무 밑이 풀이 또 이렇게 자라면
가운데만 깎습니다. 나무 밑에 놔두고.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데, 특히 이제 그 응애 같은 경우가 이 풀에서 자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딧물 같은 경우도, 여기에 지금 사진이 그게 없어서 제가 못 올렸는데, 진딧물 같은 경우에는 엉겅퀴라고 있잖아요. 그 엉겅퀴 풀에 보면 진딧물이 아주 많은 양이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서식지를 만들어 주자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충이 나무로 안 가고 풀에서 놀 수 있는 서식지. 그래서 저희 농장에는 호밀이나 또는 뭐 이런 어떠한 그 인위적인 풀을 안 심고 이렇게 사계절 풀로 놔두는 거는 우리나라의 기후에 맞춰서 충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계절 풀을 그대로 이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무 옆에 깎았잖아요.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요 가운데를 갖다가 깎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충도 중요한데 우리가 항상 우리는 천적을 갖다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천적농업 요즘에는 많이들 그 천적농업에 대해서 이제 좀 부각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천적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 근데 이렇게 풀만 잘 키워놔둬도 천적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밭 같은 경우에는 응애가 없고, 그 다음에 아까 배나무 이도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뭐 방제를 잘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만큼 천적이 밭에 많다는 거죠. 생물이 다양하게 많은 것들이 자라고 있다는 거죠. 예, 여기 다시 이제 설명이 나왔네요. 천적이, 여기 보면 천적이 풀에서 서식한다. 예, 그래서 나무와 나무 사이를 깎고 교차깎기를 들어간다. 자, 여기에 보면 이게 바로 천적이죠. 자, 여기 진딧물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낄따라는 것들이 있죠. 요것이 무당벌레 유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당벌레나 이런 천적이 있으면은 우리가 방제를 갖다가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식으로 그렇게 천적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그럼 우리가 보통 이제 진딧물이 발생하거나 그랬을 적에 이거를 어떻게 방지하면 좋을까? 저는 사실상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요. 유기농이나 친환경 농업을 하려면은 생활사, 충과 균의 생활사를 모르면서 유기농업을 한다? 저는 그건 인정을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예를 들어서 진딧물이 언제 나오는지, 면충이 언제 나오는지, 그 다음에 자, 적성 포자가 언제 터지는지, 흑성 포자가 언제 터지는지, 이러한 걸 갖다가 우리가 정확하니 온도와 날짜를 갖다가 알고 있어야지만이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방제를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진딧물이, 제가 요거는 아주 십몇 년 전에 하도 진딧물이 속상해서 생각해 보니까 진딧물은 숨을 어디로 쉬나 이놈들이. 그놈들이 숨 쉬는 것만 막아버리면 얘들은 죽든가 살기 싫어서 도망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보니까 얘들이 충은 다 피부 호흡을 하더라. 그러면 피부 호흡을 하기 때문에 피부 호흡을 하는 이들한테는 기름을 맞으면 얘들은 결론적으로 피부 호흡이 안 되니까 죽든가 도망가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피부 호흡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 사용한 것이 뭐냐? 림이나 제충국이나 데리스, 또는 제가 이제 그 우리나라 그 진흥청에서 개발했죠. 예, 유기농업과에서. 그래서 한때는 그 난황류라는 것도 좀 많이 써봤습니다. 근데 효과가 난황류는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형태를 갖다가 가지고 방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 까치라는 놈이 이게 저희 농장의 까치 트랩이에요. 그래서 이 까치라는 놈이 항상 이렇게 배밭에 와가지고 많은 배를 갖다가 찍어 놓고 갑니다. 아예 하나를 다 먹고 가면 괜찮은데 한 번씩만 찍어 놓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까치 트랩을 만들어서 이거 까치를 잡아요. 그러면
보통 한 1년이면은 많이 잡힌 애는 뭐 한 진짜 100여 마리까지도 잡아본 적이 있고, 보통 요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아마 한 4, 50마리 잡았을 거예요, 까치를. 자, 이제 이게 저희 밭에서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충이에요. 깍지벌레. 예. 이 깍지벌레가 발생하는 시점, 깍지벌레 원래 유충은 4월 하순에 깨어납니다. 알에서 부화를 하죠. 그렇지만 실제 나무로 올라가는 그 깍지벌레는 7월 달 돼가지고부터 나무 쪽에 그 기줄을 타고 움직이기 시작해서 배봉지로 들어가는 시기는 그러니까 2세대 깍지벌레 7월 중순부터 배봉지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는 지금 이제 그 깍지벌레가 그 배나무 밑에 서식하는 깍지벌레가 있어요. 요걸 뭐라 그러냐면 버들깍지. 버들깍지는 배나무의 통, 요 밑으로다가 서식하고 요 위에서 번식하는 거는 가루깍지. 근데 항상 여기에도 보면은 그 깍지벌레가 꽤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요 배나무 밑하고 위를 철저하게 방제를 하는 거죠. 요게 지금 현재 방제하는 건 뭐냐면 요게 기계유제예요. 또는 이제 배나무 위에를 방제할 적에는 보통 뭐 우리가 이제 그 친환경 약재 뭐 데리스나 림이나 이런 거를 사용해서 위는 방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움푹움푹 파인 요러한 그 옹이 부분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스프레이로다가 다시 한번 재방제를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깍지벌레 방제법에 대해서 대략 설명을 드렸는데요. 깍지벌레 1세대가 4월 하순에 움직이고 5월 상순에 부화하고 7월 상순부터 봉지로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7월 2일부터 4일경 누적 온도 600도에 성충이 산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최성기가 돼서 50%가 부화가 되죠. 자, 600도라는 거는 누적 온도, 봄서부터 시작해서 온도 뭐 오늘 뭐 7도다, 8도다, 10도다 뭐 그거를 다 합산한 게 600도가 될 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그 온난화로 인해서 이게 자꾸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도수를 그래서 적어 놓은 거예요. 600도. 그 다음에 7월 10일경 2세대 부화약충, 얘들이 배봉지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얘들이 최성기가 50%가 부화되는 게 요거는 안 적혔네요. 요거는 약 한 700도. 700도 정도가 누적 온도 700도에 얘들이 부화가 2세대가 또 시작됩니다.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다른 병도 중간에 많지만은 대충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는 흑성병 방제. 흑성병이 지금도 경기도 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흑성병 방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가 오기 전, 후로 꼭 500리터 SS기 한 차에는 400평 이상을 뿌리지 마라. 그 다음에 흑성병 방제는 언제까지 하냐? 6월 말까지만 하면 됩니다. 6월 말까지만 우리가 철저하게 방제를 하면 흑성병은 없고, 올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흑성병이 올해 많았던 농가는 꼭 낙엽을 제거해라. 잔황포자가 낙엽에 있는 게 가장 그 다음 해에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요 그림에서는 지금 뭐냐면은 이건 흑성병 방제를 위해서 한 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제가 요거 뿌릴 적에는 유황합제를 물 500에 유황합제를 약 한 말 정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기계유제를 한 말을 또 같이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렇게 나무 줄기 부분서부터 시작해서 잎면까지 이렇게 골고루 잘 뿌려주죠. 요거 뿌리는 날짜가 어떻게 되냐면요, 배 수확 직후 잎이 저렇게 싱싱하니 다 살아있을 적에, 요때까지만 해도 월동충이 나무의 주지 부분이나 껍질로 안 들어가 있을 때예요. 요때를 놓쳐서 만약에 낙엽이 다 진 다음에
뿌린다.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걸 갖다 보셔가지고 이렇게 충분히 나뭇잎이 싱싱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마지막 배를 우리는 초리라고 그러죠. 조그만 배 달린 걸 자꾸 키운다고 그냥 11월 달까지 놔둬요. 그러다 보면은 그 배가 클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결론적으로 깍지벌레라든가 또는 포자, 균사 포자라든가 이거는 이미 월동으로 다 들어간 이유가 되죠. 그래서 그때 뿌리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니까 빨리 수확을 끝내버려라. 조금 더 챙길래다가 손해가 많으니까 요때는 노린재도 있습니다. 노린재도 요때는 성충이 월동을 안 할 때예요.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적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응애를 갖다 아까 여기서 설명을 갖다가 안 했는데, 응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농장에서는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내용 자체는 제가 영농일주에 있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건데, 1세대가 5, 6월에 주간 주위 가까운 곳에서 지내다가 응애는 7, 8월에 수간 외부 가지로 옮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더운 날씨, 그러니까 온도가 30도 이상 되기 시작하면은 응애가 바로 주간으로다가 넘어가죠. 그러니까 항상 얘기했듯이 아까 그렇게 풀을 깎을 적에 교착깎기를 해가지고 풀을 교착깎기를 해가지고서는 천적 관리를 해서 응애를 잡으면 아주 효과적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제가 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예, 그 다음에 요거는 가을 흑성병 방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흑성병 방제에서는 가을에 보면요, 우리가 나뭇잎 밑면을 쳐다보면은 얼룩얼룩하니 둥글둥글하니 어루래기식으로 다 거뭇거뭇한 게 묻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렇게 보인 밭은 그 다음 연도에 분명히 흑성이 심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 여기는 이제 10월 15일 요거는 아까 이제 그 그림이고, 예, 요 가을 요때 9월 그러니까 고온기 때는 흑성이 없으니까 포자 방제를 안 해도 되지만 9월 달 들어서 가지고 9월 중순 정도 돼서는 다시 아까 제가 흑성병 방제에 대해서 설명했던 물 500리터에 황 1리터, 식초 800, 그 다음에 물비누 800을 넣어가지고 철저하게 그때 9월부터는 방제를 들어가야지 가을에 흑성이 번지지 않습니다. 예, 여기까지로 이제 제가 마무리 치는데 좀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부족한 거는 여러분들이 더 공부해 가면서 더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